예, 안녕하세요. 안병태의 과학교실 안병태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보미 이지우입니다.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는 백신 발명의 이야기들을 할 생각입니다. 백신 발명의 이야기로서 우리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있어서 3대 역병은 패스트, 말라리아, 천연두가 있습니다. 그런데 패스트는 지배류로 만연되는 것을 알고 거의 다 제압이 되었죠. 그리고 또 말라리아는 키니네와 항말라리아제의 합성과 살충제, 특히 DDT의 개발로 거의 다 정복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인류를 아주 많은 죽음으로 몰아간 병들이 이러한 소위 팬데믹 현상을 일으킨 3대 질병입니다. 2500년 전 그리스 시대부터 이러한 질병이 발생하여 많은 인구가 죽음을 당한 것을 이렇게 기록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우리 인류들이 배운 것은 한번 걸려 나은 사람은 다시는 같은 병에 안 걸린다. 그리고 걸려서 나은 사람은 같은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간호해도 괜찮다. 그런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펜시린이나 또 기타 약제에 의한 구제 이런 걸로 해서 많은 인명이 구제가 되었지만 더 많은 많은 인구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되고 구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20세기에 사라진 천연두, 1980년도에 천연두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인류가 개발한 백신에 의해서 사라진 것이죠. 수천 년간 수억 명의 인구를 희생시킨 천연두가 영국 시골 소녀의 젖자는 여인 천연두에 안 걸린다는 속설을 에드워드 제너가 18세기 그때 우두 접종을 시작함으로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소 전염병으로 우두를 앓고 난 뒤에 그 소 우두에 걸린 그 사람에게도 전염이 돼서 그 아가씨가 그건 아주 가벼운 일종의 마마입니다. 이게 걸렸는데 그 사람은 다시는 천연두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연두가 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온몸에 발진이 나고 그리고 그 흠집이 남아서 여러분 요새는 보기가 힘들지만 얼굴에는 곰보가 남고요. 이렇게 마마 자국이 남는 이런 아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류 역사에서 약 3억 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백신의 이 어원은 소를 뜻하는 바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라틴어에서 VACCA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백신 접종을 제너가 개발을 해가지고 1980년대에는 백신 천연두가 사라지게 만들었는데 그 당시 영국이나 그리고 독일이나 유럽 각처에서 그 백신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코로나에 대한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안 맞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아주 거기에 대해서 반발과 저항이 많아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가 힘들고 상당히 유인책을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보면은 과거에 여기에 백신 접종에 의해서 사람이 일부 몸이 소로 변한다. 이런 미신도 갖고 있었고 또 그리고 칸트 이런 사람들도 반대 주도를 하고 또 그 외에 법학자나 에리트들도 반대를 하고 그리고 또한 의사들도 전문 지식인들도 이렇게 전부 반대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나 결국 인류에게 큰 혜택을 준 백신에 의해서 천연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백신을 이야기하면 파스텔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파스테르는 백신뿐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세균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많은 연구를 해서 특히 이 와인이라든가 맥주라든가 이런 것 제조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인공 백신, 인공적으로 백신을 만든 사람입니다. 여기 광견병, 이 광견병은 개에서 걸리는 병인데 이게 가축병이 사람에게 옮기게 되면은 공수병으로 돼가지고 개처럼 우우우 뭐 이렇게 우는 이런 형태가 나오고 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근데 이것도 백신을 이렇게 만들어서 개의 백신을 만들어서 그런 광견병을 거의 제거하고 또 사람에게도 이렇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소아마비 백신 개발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다리를 저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80년대까지 아주 그때만 해도 굉장히 많은 그 어린이들이 이 소아마비로 인해서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유태인 이민자 가정의 미국인 조너스 쇼크가 백신을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소아마비 걸린 그 환자들이라든가 전신마비가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정말 뒤에는 이렇게 쩔르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정말 질병이 아주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 여러분 아는 미국의 이 대통령 루즈벨트도 소아마비에 다리를 절고 일어난 사람입니다. 자, 여기가 쇼크는 그런데 처음에 이 백신을 개발할 때 그 사람을 실험 대상을 못 구했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 자기 스스로 이렇게 대상으로 해가지고 모범을 보임을 해서 전 국민 22만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953년 인체 실험에서 2년 만에 그 성공 환자가 90% 감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각 제약회사들이 서로 특허권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것을 무료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양에도 특허권은 없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가치로 보면 700억, 하여튼 엄청난 이러한 돈이 되는 건데 무료로 다 공개를 하고 그 당시의 대통령인 아이젠하워는 인류의 은인이라고 하며 훈장도 수여하고 또 미국 대학생들에게서는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고 그러면서 지금은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쪽에 있는 이를 그리기 위한 그런 연구소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만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신을 갖다가 이 지금 주사를 맞는 것은 3번을 우리가 맞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지금 이제 새로운 백신은 2번을 맞았지만은 3번을 맞는 게 임상에 의해서 이제 필요하다 해서 3번 이야기 하는데, 근데 이것은 불활성화한 소위 죽은 약 백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으로 약하게 독성을 한 약독화 백신은 1회 투여로 면역을 갖게 되는 장점이 있고 또 사탕이나 시럽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구형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경구형이란 말은 그 경로를 입으로 이렇게 통해서 하는 이런 형태다 이 말인데 결국 먹는 백신입니다. 그 백신을 만든 이 쇼크는 불활성한 사백신 대신에 큰 효과로 약하게 독성을 한 이러한 백신의 실험은 상당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실제로 쇼크의 불활성화 백신이 큰 효과가 있어가지고 1955년 그때는 이미 많은 사람이 이 소아마비에 걸리지 않고 이제는 그걸 보편화되어 있는데 조금 편하다고 해서 이걸 할 사람이 많지 않았죠. 그러나 이걸 갖다가 1988년 이후 경구 소아마비 백신을 통해서 발병률을 거의 그만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야생 바이러스가 남아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타 지구적 질병을 또 말씀을 몇 가지 드리면은 결핵이 있죠.
지금도 결핵은 북한이나 이런 데 일부 남아있고 또 아주 불량한 아프리카나 일부 국가에 남아있지만은 결핵도 거의 퇴치된 병입니다. 그것은 코흐, 독일의 의학자인 코흐가 BCG 접종으로 해결을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홍콩 독감이나 스페인 독감이나 사스나 아까 말씀드린 광견병 이런 걸 이야기를 드렸죠. 자, 여러분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요사이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이 먹는 약보다도 이제 백신이 우선입니다만은 그 먹는 백신이 만들어졌는가? 이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죠? 예, 이스라엘의 오라메드르가 제약회사에서 복용할 수 있는 값싼 경구용 코로나 백신을 개발을 끝내고 지금 임상 실험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곧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여러분 주사 없이 먹는 코로나 알약 치료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치료하는 것 이것이 있으면은 이 코로나는 상당히 이제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닐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국내에도 연구가 되고 있지만은 머크사가 폴루피라비르라는 이러한 약을 만들어서 FDA에 승인 사용 신청을 하고 이미 영국은 이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이자에서 이 팍스로비드라는 이러한 약을 만들어서 사망률을 거의 90% 정도 낮추고 또 이 여러분 타미프로 이야기 들으셨죠? 타미프로보다도 약 투약을 초기에 약간 2, 3일 더 늦어도 이렇게 효과가 있는 이런 약을 만들어서 이미 이 실행을 시판을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도 일부 구매 계약을 하고 내년 2월까지는 40만 명분의 이러한 치료제가 들어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치료제하고 그다음 백신하고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리 치료제가 있다고 해도 미리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백신은 감염과 중증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치료제라도 백신을 능가할 수 없다. 그리고 백신에 치료제까지 더해지면 코로나 대유행은 이것은 끝난다. 이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로써 제가 대충 이야기를 마쳤는데 여기 임상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것이 뭔가 이걸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없지만은 0단계 이것은 실제로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먼저 이 가축이나 여러 가지 다른 동물에게 하는 것을 0단계라고 하고 거기서 아무 이상이 없을 때는 이제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가장 안전한 용량을 얼마나 되는가, 효과적인 투여 방법은 어떤가, 또 작용 사이드 이펙트는 없는가 이런 것 등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임상 2단계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 제약회사들이 사람을 구하죠. 얼마씩 하루에 10만 원씩 준다. 혹은 이러면서 굉장히 아주 많은 사람이 여기에 좀 참여해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건 상당히 위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지 그런 것은 사람에게는 이게 첫 단계니까요. 그 다음에 임상 2단계 이거는 약물 효과가 어떻게 확인이 있는가, 그 다음에 충분히 안전한가, 이렇게 확인하면서 3단계로 넘어가는데 대충 이거는 그게 따라 다르지만은 한 2단계에서 이상 연구에서 3상으로 넘겨가는 게 한 18%, 10%에서 어떤 데는 50%도 되긴 하지만은 상당히 낮습니다. 약물 효능의 유효성을 판단하게 되고 가벼운 질병을 가진 경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넘겨지고 이게 오케이 되면 이제 3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가 해로운 기존의 약보다 어떻게 더 좋은지 나쁜지 또 이런 것들도 알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온 세계를 상대로 굉장히 대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 보시면은 임상 단계별 특징은 보면은 일상은 약 한 100명 미만으로 해서 약 1 내지 3년 그 다음에 이상은 500명 정도 내로 해서 2, 3년 또 3상은 1000명 내지 5000명에서 아주 또 2, 3년 이렇게 해서 하지만은 소요되는 경비가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렴한 회사들이 하기는 상당히 힘들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코로나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굉장히 아주 급격하게 신속하게 개발을 해서 1년 만에 이런 것들을 아주 이겨나가면서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받아서 1년 만에 개발이 됐죠. 그 다음에 이것은 현대 의학, 그 다음에 과학 기술의 큰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5년 내지 10년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바이러스와 투쟁하고 인류의 생명은 바이러스와 함께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강의한 것에 대해서 궁금이의 질문을 들어볼까요? 네, 저는 제가 살면서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가 가장 큰 질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혹시 실제 코로나19보다도 더 큰 인류의 재앙을 준 질병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 저도 지금까지 이제 살아온 중에 많은 질병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19가 가장 충격적이고 그리고 또한 많은 인명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의 큰 변화를 수반한 것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역사에도 보면은 패스트라든가 혹은 콜레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록 등이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것도 글쎄요, 지금의 이 코로나 이런 거에 비교가 안 될 만큼 최근의 코로나에 비교가 안 될 만큼 정말 큰 최고의 아마 질병 팬데믹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로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소 에너지에 관해서 2차에 걸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